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3년에 법률이 제정되고 그리고 64년부터 시행되었던 이런 그 사회보장의 사회보험 정책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것은 2000년부터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첫 시작은 196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정책 분석에 대한 출제 비중은 낮기 때문에 법제론으로 모든 것을 넘겨놨습니다만은 자, 산재보험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노트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산재보험의 특징. 자, 산재보험의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산재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그래서 63년 제정에서 64년부터 시행되었던 그 시스템이 바로 산재보험이 되겠어요. 산재보험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참 조심할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의 최초의 사회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시작이 됩니다만 그러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산재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중에 첫 번째 작품인 1883년에 제정 시행되었던 질병보험입니다. 오늘 같으면 건강보험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질병보험이라고 불리우는 오늘날 건강보험이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보험은 산재보험이다 라고 이렇게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한 사업주 책임보험의 개념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개념의 3번 국가는 개념의 산재보험제도의 개념 3번에 보시면 국가는 산재보험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피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해서 63년도에 제정되고 64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리 쓰겠습니다만 거기 보험료를 누구에게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업주로부터. 그래서 보험료, 사업주의 보험료 사업주 단독 부담이지요. 단독 부담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특징에 2번에 보시면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업장 단위의 가입. 사업장 단위의 가입을 특징으로 합니다. 개별 근로자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산재보험은 모든 재반 행정이 자진신고, 자진납부로 자진납부 보험료 자진납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산재보험료는 당해년도 예상되는 보험료에게 준하는 금액을 미리 선납을 하는데 바로 그것을 계산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초에 정해진 날짜까지 전년도 보험료를 확정해서 신고하고 부족하면 더 내면 되고 모자란다면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더 내면 되고 만약에 남으면 환급받으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산재보험이라고는 여러분 알다시피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등장한 사후적 소극적 구제의 개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산재보험에 거기 이념이 나와 있군요. 산재보험의 이념.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생존권 이념의 구체적 보장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구현이다. 또 근로복지 사업의 수행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원리에 보면은
사회보험 방식이다. 무과실 책임주의다. 그리고 정률보상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정률보상주의를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재보험에서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는 요양에 소요된 요양비로 지급을 한다. 요양비로 지급한다. 그 외 현금급여에 대해서는 산재 근로자의 연령, 직종, 노동능력 및 근무기관에 상관없이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률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률보상주의란 말을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좀 다른 하나 빠져있죠. 산재보험에서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는 요양에 소요된 요양비로도 지급한다기보다는 지급될 수 있다. 그래서 현물급여 하나만 있는 단 하나의 현물급여가 요양급여인데 요양비로도 지급될 수 있다. 근데 이 지급되는 요양비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점에서 정률보상주의란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우선주의이다. 현실우선주의. 공보는 입장에서는 잘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현실우선주의의 입장에서 운영을 한다.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산재보험정책의 특징 겸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 현실우선주의 자주 나오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드리면 산재보험법에서 산재근로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유족급여와 같은 경우는 사실혼관계 인정하거든요. 바로 이제 그거고 근로자의 생사 확인이 불명한 경우 사망으로 추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불법 취업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례와 같이 산재 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현실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어제는 현실우선주의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정률보상주의라든지 현실우선주의라든지 또는 자진신고 자진납부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칙은 좀 심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 산재보험 정책에 대한 정책 분석은 나중에 법제론에서 해서 되돌아오도록 할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7년 제정 그리고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 되겠어요.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노인장기요양의 대상 할당 알로케이션은 노인 띄어쓰기 없이 노인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 없이 노인 등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 등은 누구냐면 바로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65세 미만의 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대상으로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에 번호가 지금 잘못됐군요. 바로 이 노인 등이라고 합니다. 노인 등. 다시 한번 적어야 되겠군요. 대상 1. 원칙은 띄어쓰기 없이 노인 등으로 하되 노인 등에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65세 미만의 자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65세 미만의 자도 가능하다. 여기에 보시면 그 중에 요양급여, 장기 요양급여는
장기 요양급여는 노인 등 중 줄 바꿔서 6개월 이상 혼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줄 바꿔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때문에 모든 노인 등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 등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자, 바로 인정되는 자를 5등급으로 분석을 하는데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서 5등급으로 종래는 3등급이었지 않습니까? 3등급을 3,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그리고 5등급의 경증 치매를 포함시켜서 이제는 등급판정위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 5등급에 준하는 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온다면 65세 이상, 여기는 인구학적 조건에서 연령이 있고 그 사람이 65세 미만을 자라더라도 노인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진단도 있는 거죠. 진단.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진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령과 진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건강보험 가입자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 중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나누되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에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별도의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는 피부양자의 지위를 가지고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법률을 쓸 적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제공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제공되는 급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기본 원칙에 의해서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본 원칙은 적정 제공의 원칙,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그리고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인데 어떤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으로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는 게 있지요. 주야간 보호, 하루 중 몇 시간 동안, 그 다음에 기타 재가급여 라고 하는 이렇게 6개의 급여를 재가급여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의 급여를 재가급여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급여. 시설급여라고 하는 것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통해서 장기간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를 시설급여라고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아예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인요양시설, 하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적게 되면 틀린 것이 되겠어요. 다음에 특별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특별 현금급여는
가족 요양비. 다 여는 가져가야 됩니다.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특례 요양비, 그리고 가족 요양병원 간병비로, 요양병원 간병비로 이렇게 우리가 서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로 서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특별이란 말로 붙는 걸로 볼 적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의 원칙은 현물급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 라고들 같이 봐주시고, 특히 여기 재가급여의 6개의 종류 중에 방문모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타 재가급여 중에 방문목욕만 빼고 암기를 해놓는다면 나중에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5대 서비스 활용할 수가 있는 암기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귀밖에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하기 좋기 때문에 이 방문 간호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온다면 노인복지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뭐 법제론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은 국가지원금, 국가지원금. 다시 말해서 국가지원금, 국가지원금 예상 보험료 수입액, 보험료 수입액 20%를 국가는 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당해년도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지원합니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지원을 합니다. 다음에 주둔 재원은 보험료죠. 보험료. 보험료는 누가 내요? 당연히 수익자 재원 부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자가 내는데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보험료. 건강보험에서 사업장 가입자는 어떻게 나나요? 사업장 가입자는 노사 균등분담한 보수월액 보험료가 있고 별도로 단독 부담해야 되는 소득 월액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역가입자가 내는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보험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화돼 줄 바꿔서 구분고지하고, 여러분 집에 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거기에는 총액 얼마, 보험료 얼마 해놓고 밑에 실선으로 건강보험료 얼마, 장기요양보험료 얼마라고 구분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고지서로 통합징수하지만 고지는 나누어서 분명히 구분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의 징수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준하기 때문에 공공재원이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회보장성 조사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은 공공재원이 되겠지요. 공공재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의료보장에는 이미 건강보험에서 본 것처럼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어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간재원이지 않습니까? 민간재원. 기업의 기금이나 자발적 기여금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나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이 본인 일부 부담금은 민간재원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통점은 이 결국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때 우리는 혼합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혼합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건강보험과 더불어 똑같이 다시 한번 적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의 재원은 노사정 3자 부담에 공공재원으로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료보장에 관련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합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물며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인 의료급여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급여제도도 전부를 기금에서 의료급여기금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혼합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 봐주시고 바로 이 본인 일부 부담급여는 재가급여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하고 시설급여는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다라는 점에서 혼합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누가 전달 업무를 맡을 것인가? 당연히 이것은 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이 이를 맡지 않겠습니까?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맡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좀 더 상세히서 법제론처럼 마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시면 적용대상 494페이지에 오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자가 된다. 건보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적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인정이 나와 있는데 장기요양인정 거기 장기요양인정에서는 뭐 법제는 정도 있으니까 거기 디귿번에 보시면 장기요양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입자죠.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가 바로 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인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자로서 이렇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당연히 노사정 3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민간 재원인 본인 일부 부담금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장기요양보험료 나와 있죠. 맞아면 거기 보면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단의 부담 그리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으로 운영된다. 그 옆에다가 혼합재원 운용방식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지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건강보험료 징수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사 균등 분담이지만 그 직장 가입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에는 가입자인 교직원이 50%, 학교가 30%, 국가가 20%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거기 디귿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디귿번에. 그리고 국가 부담금은 얼마인다? 당해년도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공단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일부 지원금은 본일부 부담금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서 재가급여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시설급여는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급여의 종류 다 적고 있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그래서 재가급여 6가지 종류 정리해놨었고 그리고 특별현금급여, 가정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까지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시설급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제공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시설급여라고 하는데 바로 노인복지법상에 나오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서 출제를 하는데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두 가지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넣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있지 않습니다. 자, 해서 법제로에서 또 한 번 다룰 거지만 여기는 정책 분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공공부조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